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요즘 TV나 라디오에서도 마이데이터라는 용어 많이 사용들 하죠. 그런데 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은행 앱에서도 그렇게 푸시가 옵니다. 고객님 이거 등록하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고급진 디지털 기기 드릴게요. 이런 거 마케팅 많이 하는데 대체 이게 뭐고 이거 하면 우리한테 뭐가 좋은지 매일경제신문 김유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데이터 이게 뭐예요 대체? 아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은행 한 곳에만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텐데요. 네. 보통은 뭐 인터넷 은행이나 이제 주거래 은행 같이 이제 여러 은행에 좀 계좌를 만들어 두시고 또 보험이나 카드, 증권 계좌까지 이제 만들어 두신 분들 많은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돈이 어디에 얼마나 이제 되어 있는지 잘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관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마이데이터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금융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것들 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각 업권별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제 규정을 해놓았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금, 적금 가입 정보, 계좌 잔액, 대출 현황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어디에 가입해 있는지, 주계약이나 특약 사항들, 보험료 납입 정보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서 우리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네. 거기서 쇼핑한 내역들도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뭐 통신사 정보도 연결해서 통신료를 납부한 내역이라던가 소액 결제 이용 내역 같은 것들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건 알겠어요. 한눈에 관리한다. 그 반면에 은행, 보험, 카드 여러 업권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들한테는 뭐가 좋은가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 수출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같은 엄청난 이제 광품을 걸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가입 경쟁 모집이 치열한 이유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권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 1월 5일 기준으로 총 33개 회사가 지금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한 곳에만 가입을 하면은 이제 전체 나의 계좌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금융회사들이 이렇게 경쟁 유치가 치열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예컨대 어떤 회사가 손님을 많이 모았어요. 우리 회사에 마이데이터 등록한 사람이 많다 하면 그 회사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어떤 이점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요즘에 금융회사들 간의 플랫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요즘에는 은행 지점을 가지 않고 이제 은행 앱을 통해서 이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마다 이제 이 앱에 얼마나 많은 가입자를 모을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게 할지 굉장히 고민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우리 은행 앱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실제로 요새 은행 앱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작하고 나서 구매도 가능하고요. 뭐 편의점, 뭐 장보기 서비스도 해주고 실손보험을 직접 여기에서 가입해서 바로 청구하세요도 하는 걸 보면 아마도 그런 게 있겠죠.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때 어떤 소비를 하는지, 어디로 움직이고 보험료는 얼마나 쓰는지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쌓인다는 얘기인데 은행, 보험, 카드, 업권별 서비스에 차별점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지난 12월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각 회사별 차이점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업권별로는 조금 이제 차이점을 이제 차별화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산 관리에 조금 네.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입자를 최대한 많이 끌어모아서 이제 차별화된 금융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금융 상품을 시급을 하다 보니까 건강이나 이제 의료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비 생활과 많이 관련이 네. 있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의 소비 데이터를 이용해서 조금 더 혜택이 많은 카드를 이제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 차별화를 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업계에서 제일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인데요. 아무래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에 강점이 있는 IT 회사들이 조금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제하기 전에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구입하지 않는 채로 저희 포털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페이에 포인트를 얹어드립니다. 라든지 아니면 쇼핑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저 인터페이스 UI라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고 데이터를 거기서 쌓게 하면 요걸 통해서 다시 한번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만들게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소비자들이 유의할 점은 없습니까? 사실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내 자산을 여러 계좌에 분산돼 있는 금융 정보를 네. 이제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리한데요. 그만큼 내 고객 정보를 이제 금융회사에다가 이양하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편리성을 조금 담보를 할 수는 있지만 내 정보의 주권을 오히려 금융회사에 내어주는 결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베타 서비스 작년 12월부터 시작하고 1월에 이제 본격 서비스 시작했는데 간간히 이제 회사들마다 조금씩 보안이 뚫리는 사고도 좀 발생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보안성이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디지털 발자국을 한 곳에 남기면 한 회사가 그걸 모아서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박연미의 그 디지털 데이터가 뚫렸다 하면 내가 어디서 뭐하고 뭐 샀는지 잔고가 얼마나 있고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요거 무섭습니다. 결국은 발전할수록 보안이 생명이다. 이거 IT 전문가들이 계속 하는 얘기잖아요. 저희도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겠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마이데이터 가지고 이 데이터 축적해서 돈 벌면 소비자한테도 좀 나눠줘야 된다. 이런 얘기 꾸준히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가 없나요? 물론 이제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편리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에서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은퇴를 할 경우에 네. 이제 얼마나 자금이 부족한지 뭐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금융회사들은 이런 좀 당근책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대신 서비스로 보답하고 있다. 이게 금융사의 입장이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의 김유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